P의 범위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에 대하여 N의 양의 제곱근이 E 플러스 P일 때 자연수 N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래. 그럼 요거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N의 양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까? 제곱근 루트 A N 이게 얘랑 어떻다고? 같다. 같다고. 그러면 N의 양의 제곱근의 범위는 요 범위겠지? N의 값이니까 얘들을 뭐 하자? 제곱 안뜨 이 중에 가장 큰 값인데 자연수 중에 큰 값이니까 저 이거 맞았어요. 기억나요? 됐어? 요 페이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28, 29, 30번, 자 28번에 3번, 29번에 4번, 30번에 114. 그게 쉬우 있겠다. 자, 작작한 거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선생님, 네. 저 27번 잘 모르겠어요. 27번 나 맞았나? 루트 91 마이너스 2a가 있고요. 루트 30 플러스 b가 있는데 뺐을 때 정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 결과가 가장 큰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결과가 가장 커야 되니까 얘는 가장 커야 되고 얘는 가장 작아야 되겠지. 29. 근데 더한 그럼 여기 곱하는 게 아니라 빼고 더하는 거니까 어쨌든 a, b가 자연수이기도 하니까 91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애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81이야? 네. 그러면 91 마이너스 2a가 81이 되어야 해. A가 10. 그걸 만족하는 a는 5. 다음에 얘가 가장 작은 애가 되어야 하잖아. 그래서 B에 6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얘는 30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36. 그걸 만족하는 b는 얼마? 6. 마이너스. 아, 맞네요. 아, 제가 이거 가장 큰 정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될 줄 알고 아닌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이 맞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게 뭔 말이야? 선생님 제가 맞았어요. 제가 한 게, 한 게. 됐다 이거지 어쨌든. 자, 프린트에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현재로 궁금한 거요. 니들 내 말은 듣고 있냐? 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니들은 자꾸 앞뒤를 쳐다보면서 떠들고 앉아있어. 이씨. 야, 어쩌다 한두 번이어야지 매번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프린트에서 더 궁금한 거 더 없어요. 다시 한번 제곱근의 정의를 가지고 큰 틀로 보면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의 범위를 우리가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함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제곱근의 정의와 인수분해라는 거, 혹은 곱셈 공식이라는 거, 맞죠? 걔들을 잘 잡은 다음에 걔들 가지고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 2차 함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인수분해 안에는 전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곱셈 공식까지. 얘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얘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얘까지 해결하기 위한 걸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는 되게 특이해. 딱 하나야, 그냥. 개념 하나야. 이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 됐을까요? 네. 제곱근의 정의,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걔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그냥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있잖아. 그쵸? x의 제곱을 q라고 할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한다부터 시작을 해가면서 얘가 만약에 a 곱하기 x의 제곱이면, 제곱이 q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은 q라는 형태이면 여기에서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이야기한다 인 거고, 얘가 만약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은 q라면 여기에서의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한다 이잖아. 그쵸? 이 네 가지의 이 형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이미 다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꼴 갖고 이렇게 정리하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식에 대한 모양 또한 여기서 다 익혀져 있을 거라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안 하면 이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인수분해 공식은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또 풀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에 대한 걸 배울 건데, 곱셈 공식을 알면 인수분해 공식은 이미 끝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이건 고등과정에서 똑같이 시작해. 뭐부터 시작한다? 공통인수 찾기. 왜 곱셈 공식이야? 곱셈공식 먼저 배운다고 했잖아요. 아니,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뭐부터 시작하냐고. 너 내 말 안 듣고 있었냐? 듣고 있어요. 인수분해 하여라면 뭐부터 시작한다고? 공통인수. 공통인수 찾기.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본이 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항이 3개면 어쨌든 인수분해 공식에서 다 끝날 거라고. 저 대답 씨. 항이 4개이면 2개 묶거나 하나 3개 묶거나 3개 하나 묶거나, 그치? 그러면서 또다시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하던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던가란 말이야. 그치? 도훈아 듣고 있지? 야, 사람은 한 번에 2가지 못해. 들을 땐 잘 들어줘. 됐어? 자, 끊겼다. 네? 내가 흐름이 끊겼어. 곱셈,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여라면 공통인수 찾기부터 시작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거고, 항이 3개일 땐 거의 다 끝난 거고, 항이 4개일 때는 하나 3개 묶거나 2개 묶거나 3개 하나 묶거나야. 이러면서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묶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묶거나란 말이지.
됐지? 그 다음에 상황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 항이 5개이면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 그치? 그럴 때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야. 맞지? 그럼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까? 이거 얘기해 준 적 있어.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가장 낮은 거에 관해서. 미안해. 됐어? 네, 진짜. 차수가 가장 낮은 거에 관한 낮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활용하거나 공통인수가 생기게 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고, 그럼 이 인수분해가 왜 필요하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라고. 어쨌든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식은 0의 형태잖아. 만약에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어쨌든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순간 방정식의 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다면 딱히 더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이걸 잘 몰라.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뭐야? 그 미지수에 이 그거를 넣어서 식이 0이 되는. 봐봐, 내가 만족시키는 X 아니 미지수의 값.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해 자꾸. 제가 방금 말한 거잖아요. 아니 달라.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해고, 방정식을 풀어라의 목적이 그거야.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야. 그럼 등호의 뜻을 만족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 우항에 있는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 같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찾기만 하면 돼. 근데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좌변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항상 좌변으로 몰아놓고 는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하지 못하는 애가 있어. 할 수 있는 애가 방정식이고 하지 못하는 애가 항등식이야. 되니?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 구분하려 할 때 한쪽으로 옮겨놓고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란 얘기야. 그럼 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는 0을 만족시키는 거 찾을 건데,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라면 는 0 찾는 미지수 찾기 힘들잖아.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면. 그치? 그래서 각각의 1차식을 풀어서 1차 방정식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라고.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별거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더 해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라면 얘를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랑 어떻다? 같을 것이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전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중등 과정인데 이게 난 이상해 너무. 원래 목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려 교육 과정이. 그래서 나는 얘기를 다 해요. 고등 과정 가서 쓰고 중학교에서 쓰라고요 그냥. 됐어? 그러면 얘를 전개한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B는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던데,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부호 반대라고요. 그냥 써먹을 수 있게만 기억하면 되니까 일반형 만들어 놓고 얘분의 얘 부호 반대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어. A분의 B를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것도 좋아. 그냥 위치로 눈에 익히는 게 더 좋기도 해. 얘분의 얘 부호 반대. 그래 놓고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써가면서 외우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 식 갖고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이거 쓰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일단. 그럼 이번에 얘를 전개한 A 곱하기 알파 베타와 C는 어떻다? 같다니까 등식의 성질에 따라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와 어떻다? 같다인데 얘를 그냥 얘분의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거를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데 됐죠? 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갖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두 근을 각각 몰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일반형에서 그냥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근데 이게 고등과정이야 그냥. 중등과정은 여기서 끝나. 그쵸? 근데 얘까지 알면 이제 얘를 반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의 값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구할 수 있겠구나. 네. 그쵸? 그것 네. 또한 그냥 이 식에서 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만약에 두 근이 주어졌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만약에 몰라. 그쵸? 그럼 모르는 거 그냥 앞에 표현만 하면 되고 그냥 1일 때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x 개수이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기만 하다면 일반형이라고요. 그냥.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나머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 있어? 요 모양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거,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하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앞부분들이 잘 돼야 돼. 어느 거 하나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고3 때까지 가. 지금 이거만큼 자세하게 하는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얘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밑바탕이 돼야 고등학교 1학년 가서 2차 방정식 얘기 또 하거든. 됐을까요? 수의 범위가 확장이 돼가면서 허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모르면 이 이야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허근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돼. 그럼 끝나. 그럼 지금 여유 있을 때 공부해놓은 게 낫지 않아? 네. 그리고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고3 때까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는 얘들 갖고 끝나. 그럼 얘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얘들 갖고 문제를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이 중요해요. 그럼 빨리 내 걸로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좀 좋다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얘들을 함수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함수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냥. 함수의 정의가 뭘까? 이것 또한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Y값 따라 X값 따라 Y가 나오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불렀어. 그치?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집합 단어를 배운 다음에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바뀌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 Y가 하나씩 대응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이렇게 바뀌어. 원소요? 아직 그 용어를 모르니까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의미가 나중에 집합의 용어로서 표현하면 금방 내가 얘기한 말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어차피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얘 또한. 됐을까요? 그럼 함수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Y는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X한테 뭘 해줬냐니까. 그럼 여기서 X는 누가 결정할까?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을 해줘. 문제가 결정 안 해주면 내가 그냥 하면 돼. 어쨌든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그에 따라 변하는 Y지. 그 Y의 변화를 보고 싶어서 우리는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뭐의 변화다? Y 값의 변화예요. 그럼 X는 어떻게 변할 건데? 내가 편하게 넣으면 돼. 그래서 개념이든 뭐든 선생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X를 뭐 하는 방향으로만 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봐요. 그럴 때 Y가 증가하냐? Y가 감소하냐만 얘기해. 그러니까 X가 감소하는 방향은 대학 가지 않는 이상은 얘기 안 해.
무조건 x는 증가하는 바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y가 증가하냐 y가 감소하냐고 함수의 그래프는 뭐의 변화라고요? y의 변화라고요. 그 y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당연하게 알고 가셔야 돼.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최고창이 양수일 때거든. 그 왜 양수인지도 고등학교 나중에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할게.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고등과정까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뿐이야.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됐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y의 변화라고 했잖아.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y는 얼마일까? 0이야. 그러면 이 점의 x의 값은 y가 뭐일 때? 0일 때 x의 값이지. 결국 방정식의 해와 어떻다? 같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알파와 베타로 얘기할 수 있다란 이야기고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라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게 함수의 식이겠구나. 최고차항만 모르네. 얘를 y는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즉 그러면 만약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x축과의 관계가 이래.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즉 y가 0인 경우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의 두 개 y가 0이 되는 x의 값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y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 y가 0일 때 방정식의 두 근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즉 2차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2차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단 한 개라도 모르면 못해. 되나요? 2차 방정식이 잘 잡혀 있은 가운데 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하고 그래프가 뭔지만 알면 그 다음은 2차 방정식 갖고 해버리는 거야. 부등식도 있죠, 실은.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와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건 또 이제 그러니까 걔들이 중요하지 않아. 걔들은 문제 풀면서 알게 돼. 정말 중요한 건 이 흐름이라고요. 이 흐름에서 단 하나도 빠뜨릴 게 없다고요.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거 알고 고등학교 거 보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모르는 거지 아직. 이걸 모르고 고등학교 걸 보니까 힘든 겁니다. 됐을까요? 추가만 하면 되거든.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요만큼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어.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이것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쵸? 이거는 당연하게 능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거 강조한 적 있죠?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까지요. 그쵸? 이게 선행이라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순간 시간 낭비가 되는 게 맞지. 우린 그동안 시간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그 시간을 나중에 또 들여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해?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에 할 때 제대로 하고 나중에 여유를 부리는 게 낫지 않아? 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신경을 덜 써서 나중에 똑같은 시간을 또 들이게 만드냐고. 그래서 할 때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야. 쉴 때 노시는 거, 놀 때 노는 거 알겠는데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만큼은 물론 1시간 반 내내 2시간 내내 집중하는 것도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중간중간 쉬게 하는 거 알겠는데 매 순간 딴짓하면 안 되지. 아무리 선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가는 사운데 중간에 뭐라도 비워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잘 생각해봐. 이거 하다가 제곱근 여기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여기서 놀았어. 돼? 근데 우리 진도는 이미 나가서 여기 하고 있어. 되냐고. 그렇다고 누가 기다려줄 수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친구가 안 되니까 자, 우리 수업 좀 기다립시다 하면 기다려줄 거야? 아니잖아. 나도 그런데 남은 안 그러겠어? 그럼 할 건 하고 싶시다. 네. 해야 될 건 해가면서 놀자고. 잠시. 됐죠? 네. 아니 기다려봐. 버리는 건 나중에 버려도 되잖아.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 시작이 얘래니까 제곱근의 정의. 이것도 언제 쓰이는 줄 알아? 고2 때 또 쓰여. 거듭 제곱근 기억나? 얘기했던 거 기억나? 놀랍다. 어떤 수 x를 n제곱하여 어떤 수 x를 n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걔 표현은 x는 n제곱근 a로 표현한다. 똑같아. 놀랍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시작이 또 그거야. 그럼 지금부터 미리 알아놓으면 그때 안 하면 되잖아. 놀랍다. 즐겁다. 제곱근의 정의가 뭐라고? 보고라도 읽어봐봐. 뭐 그 정도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인정 못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 저 이제 다 외웠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그랬을 때 얘의 의미는 뭐다?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이다.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그러니까 제곱하여 되는 수 중에 음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수밖에 없다. 즉 근호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성립한다. 그에 따라 성질들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쵸? a가 양수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a이고 의미에 따라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이고 그럼 안에서 제곱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얘도 그냥 a라고 쓰는 거고 근호 안에서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은 무엇이니? a라고 하는 거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는 것만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들만 돼. 나머지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개념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지. 얘는 a가 음수여도 결과를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치? 결과가 어쨌든 양수인데 밖에서 제곱이면 근호 안에가 음수인 건 생각조차 안 해. 그치? 근데 근호 안에가 그러니까 a가 음수이면서 안에서 전체 제곱이라면 결과는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안에서 제곱일 땐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오거나인데 안에서 제곱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땐 그냥 그대로니까 a가 양수일 때 이야기고 0일 때도 마찬가지.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결과가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항상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근호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도 있으니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이 둘은 어떤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봅니다. 와 대박. 그리고 절대값 되게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니야.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절대값 그대로 해결하지 않아. 나누어서 해결하지.
눈 감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에 연산할 거고, 루트 0은 0이고요. 루트 1은 1이라고요. 이거 의미에 따라 가면 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고,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도 1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루트 1은 그냥 1이고, 루트 0 또한 0이다. 그죠? 그 제곱근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분모의 유리화 나오죠. 네. 맞나요? 자, 분모의 유리화 왜 한다고? 공분을 쉽게 하죠. 분수꼴에서 통분쉽게 하려고. 맞나요? 네. 자, 분수꼴에서 통분쉽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 삼는 건 분모에 있는 근호만 없애는 게 목적이야. 다른 건 관심 있다 없다? 없다. 크기만 똑같으면 돼. 그래서 분모 문제 똑같은 거 곱할 건데 분모의 근호가 없어지는 것만 곱할 거란 말이야. 네. 됐나요? 네, 그래놓고 분자는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흘러가면 된다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다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한다. 이거는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하는 걸 전개한다라고 불러요. 됐나요? 단항식은 곱으로만 묶여진 식이야. 다항식은 합으로서 항을 구분하는 식들이거든요. 네. 됐나요? 네. 그래서 곱으로만 묶여있는 식 단항식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전개한다라고 해요. 이 전개하는 걸 나머지는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건데 한 5가지 정도의 꼴 모양이야. A, B가 아니야. 그런 형태와 모양이기만 하다라면 이렇게 전개하면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쓸 수 있겠다야. 그게 곱셈 공식인 거죠. 됐나요? 그 곱셈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에 대한 이야기. 항 2개짜리 이 A, B가 식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이런 모양이기만 하면 그냥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완전 제곱식 이 모양이기만 하다라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합과 차의 곱, 앞과 뒤가 똑같은 것들에 더한 거 곱하기 뺀 거라면 얘는 무조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x의 개수. 근데 얘를 우리가 x라는 그 동일한 모양일 때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냥 그걸 x라는 걸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꼴 모양 형태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굳이 정의하자면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은 x의 제곱 써주고 상수함끼리의 합에다가 x 써주고 상수함끼리의 곱 써주면 됩니다. x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의 곱은 x의 개수들끼리의 곱에다가 x제곱 써주고 x에 관한 1차 항 만들 거니까 안에 2개 밖에 2개 곱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x 써주고 상수함끼리의 곱 써주면 돼요. 이게 곱셈 공식 5개라고 해요. 중학교 때 하는 거 그냥. 됐나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얘를 또 안 하냐? 또 해. 얘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 그냥. 그쵸? 고등학교에서 총 10개의 곱셈 공식을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1개, 2개, 3개, 4개는 이미 된 거야. 그럼 몇 개만 기억하면 돼? 6개만 더 기억하면 돼. 됐나요? 네. 얘를 밑바탕으로 기억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 항 3개짜리 3차 항 얘도 하나죠. 나 그래도 거의 다 외웠어. 나도 몇개 빼도 돼. 나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저 할 수 있어. 이거 알아.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예. 또 뭐 있지? 몰라요. 그거 세제곱 빼는 거 네, 그거요. 그거요. A B 더하기 B였나? B 제곱 그래 그 저거 했어 그래 저거. 저번에 저거 못해서 쌤한테 맞아 너. 욕 먹었잖아. 너도 욕 먹었잖아. 아니 나 했어. 지금 내가 몇 개 더한 거면 1개, 2개, 3개, 4개 더한 거야. 그럼 2개만 더하면 되잖아. 2개가 뭐죠? 그치? 요거 있다. 저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있어. 저런 거 있어. 저거 있었잖아.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캡처해둔 거 있는데. 요렇게 해서 10개예요. 대박. 그렇구나. 11개도
형이랑 저는 다 못 외웠어요. 아직도? 아니 너무 아직 많아요. 선생님 아직도가 아니에요. 네, 선생님 진짜 어려워요 이거. 왜? 네, 그 복잡한 거 있잖아요. 씨발 천재 기준에서 일반인은 완전 똥 바보처럼 보인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완전 세제곱인 거고 항 2개짜리니까 항 3개짜리인 거 이런 식인데? 아니 근데 지금 저 밑에서 두 번째랑 그다음에 얘 3차항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네. 이건 4차항. 4차항은 알아요. 선생님 너무 좀 쉽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쉬워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저희가 근데- 형이랑 저는 멍청해서 안 돼요. 제가 근데 제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조금씩 외운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너무 멍청이라고. 어렵게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때 이거를 중학교 갈 때 이걸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얘들을 밑바탕으로 생각하면 많지 않다니까.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못 외웠어요. 그리고 얘는 이 곱셈 공식 10개는 한 8개까지는 공부 아무리 안 하는 학생도 워낙 많이 봐서 다 외워져요. 고3 때까지 가면. 근데 언제 외워지냐가 중요한 거야. 언제 익숙해지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9구단 지금 누구나가 다 알잖아. 그죠? 9구단을 언제 아냐가 중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곱셈 공식은 다항식에서의 9구단과 똑같다고. 저 구구단 방송 유치원 때부터 다 했어요. 형 알지? 저 빨리 거꾸로 외워야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 좀 천재였어요 편은.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죠. 됐나요? 우리 요것도 곱셈 공식이거든 실은. 네. 그럼 인수분해 하여라 할 때 공통인수 찾기는 에이. 이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에 똑같은 게 있다라면 똑같이 곱해지는 게 있다라면 걔로 묶어서 볼 수 있다. 이게 공통인수 찾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동류항 계산하고 똑같아요. 하고도. 저거는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끼리 계수의 합으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와우. 저거는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 이제 슬슬 됐나요? 네. 그래서 공통인수 찾기까지 포함해서 그냥 인수분해 공식 적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가 꼭 이렇게 항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형태와 모양이기만 하다라면 그냥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갖고 해볼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배에다가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3의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면 됐지? 얘가 그냥 이 꼴이잖아.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2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 눈에 익어야 돼. 저 형태가 꼴이. 됩니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형태와 꼴을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해줘야 돼. 너무 이렇게 한 곳에 갇히면 안 돼. 얘가 그냥 수로만 A, B로만 그게 아니라고요. 식이어도 되고 수여도 되고 어떤 저런 형태이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곱셈 공식 또한 마찬가지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5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연산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곱셈 공식의 형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냐 없냐야 결론은. 그걸 그래도 조금 나눠 놓은 게 공통인수 찾기 인수분해 공식 적용이고 그 외에 잘 안 보이는 것들도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해봐라야 항이 3개짜리는 이 형태 거의 만들어질 거고, 그쵸? 항이 4개부터는 이 형태를 만들 거니까 2개 묶던가 하나 3개 묶던가 3개 하나 묶어서 공통 인수가 보이게 묶던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묶던가인데
우리가 항이 3개짜리 묶으면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형태를 만들 거라면 항이 3개를 묶을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완전 제곱이니까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기만 하다라면 합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다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할 거냐면 잘 안 보이는 이 복잡한 식을 잘 보이는 걸로 바꿔서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치환이라는 용어로 써요. 치환, 이디환. 됐나요? 네. 치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가 보이는 거지. 너무 잘 보여. 이래놓고 다시 돌려주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건 반드시 치환을 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보기 힘들어. 근데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럼 치환해서 살펴보는 거야. 치환이라는 건 그 형태와 꼴을 살펴보는 도구인 거야. 그냥.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관계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치?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 치환을 하는 행위는 마치 연립에서 대입법하는 거와 비슷하다야. 아, 멋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연립에서 대입법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대입법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식을 두 개의 문자에 관한 관계식을 만든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등식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 성립함을 가지고 다른 식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꼭 연립방정식일 때만 쓰는 거냐고. 아니죠. 아니라는 거야. 언제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 이해돼?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다 문자로 만들어. 그래서 등식을 만들어서 관계식을 만들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등식으로 만들어보면 해결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인 거지. 다항식의 해결은. 됐나요? 어떨 땐 복잡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땐 간결해질 수도 있어.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거라고. 됐을까요? 그거의 시작이 얘부터라고요. 쌤, 근데 주말에 있잖아요. 오잖아요. 네. 좀 저녁 늦게 와도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아, 그래요? 저 이번 주 못 와요. 아이 왜? 할머니 생신이세요. 이건 모르겠네. 그럼 그러네. 납득할 만해. 쌤도 아무 말도 못 몇 하시고. 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론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면 되는데 그 이전 다른 시간은 잘 모르겠어.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오전 6시에 와도 돼요. 내가 지금 금방 내가 몇 시라고 했냐? 형이 문 따고 들어와야 돼. 너. 아, 그래. 그 문 따고 들어와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나 비밀번호 안 해. 나 예전에 내 집에서 친구 똥 쌀 때 너 화장실 방문 젓가락 나 따왔어. 어디까지 했냐? 아, 이거 그 곱셈 공식하고 이제 그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야. 네. 인수분해 그 다들 찾기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해. 네. 그래서 공식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일단 공통인수 찾기 먼저 해라. 인수분해 공식 적용할 수 있는 식의 형태인지 확인해라. 곱셈공식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되는데 얘들은 잘 보이는데 얘부터는 잘 안 보이거든. 아, 뭐요? 아, 뭐. 그래서 얘부터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합과 곱 갖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럼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두 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많지 않아지지. 그치? 걔들 가지고 합이 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 x의 계수가 1일 때는. 그렇게 찾는 방법이 우리가 내가 멜빵이라고 우리 어렸을 땐 멜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x자에 대한 이야기.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두 개의 수를 찾고 아이씨. 얘까지 한꺼번에 할 거니까 곱해서 얘가 되는 x를 찾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얘와 같으면 얘 곱하기 얘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이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응.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됐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 x자 요거 있자 개념에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얘들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야. 모양을 찾는 방법.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연습하셔서. 네. 결국은 얘를 적용하는 거니까. 네. 됐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왜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얘가 그러니까 저 식에서 여기서 요 식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쓰자. B를 A라고 봐버리잖아. 그죠? 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네. 그치?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나머지는 다른 상황들이 있으니까 x제곱에서 1이 아닌 건 생각조차 안 해. 차라리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네. 됐지?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만약에 x의 개수를 알고 있잖아. 그쵸? 얘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상수항을 만약에 몰라. 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그럼 상수항을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얘 갖고 얘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게 절반의 제곱이라고. 네.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라면 걔는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은 알고 있는데 x의 개수를 몰라. 네. 그치?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되는 거 찾으면 되거든. 네. 그럼 얘가 될 때 일단 뿔마 루트를 씌우는 거라고. 그리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그치? 그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요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든가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든가 될 거라고. 네.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에 뿔마 루트를 씌우고 2배 한 게 x의 개수와 같다라면 걔는 x의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가자라는 거야. 됐을까요? 네. 얘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외울 건 딱 이거 절반의 제곱만 외우시면 돼. 얘는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보면 돼. 그냥 뿔마 루트 씌고 2배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내가 왜 절반의 제곱을 외우라고 하냐면 얘는 빨리 나와야 돼서. 절반의 제곱이 빨리 나와야 돼서. 절반의 제곱이 빨리 안 나와도 된다라면 외우지 말아야 된다 얘기할 건데 어쨌든 계속 절반의 제곱을 얘기하게 될 거야. 저 완벽히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항상 1. 1일 때. 그거 먼저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 항상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 1. 1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2차 함수에서 일반형 만들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든. 1. 그래서 x제곱의 개수 항상 뭘로 만든다고? 1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1. 됐을까요? 이제 됐나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인수분해까지 설명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뭐 34분.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모두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